라운드 2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이 되겠고요. 종목 수익률 대결이 되겠습니다. 팀별로 각각 두 종목씩을 화요일 시초가로 해서 제시를 해서 다음 일주일간 가장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팀별 수익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팀별 보겠습니다. 목요일 팀 1등인가요? 부자개미 전문가님 슈피겐 코리아 14.92%, 수요일 팀 명준호 전문가 14.2%, 제일기획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박한샘 전문가 11.07%, 대창스틸 11.11%. 최근 종목들 수익률이 10% 이상씩 상당히 이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오늘 1등한 우리 부자개미 전문가님 슈피겐 코리아 전략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슈피겐 코리아입니다.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애플의 이제 매출 비중이 거의 이제 한 60%가 넘는 회사입니다.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워낙에 좋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30%가 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북미 쪽에는 언더라이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쪽에 겸해서 이렇게 팔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의 지금 케이스라든지 액세서리 쪽에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데는 슈피겐 코리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당량적인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오늘 11만 7천원까지 갔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시장 자체를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주도적으로 갈 것이다. 목표가 13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각각 두 종목씩 또 이제 신규로 지난 화요일 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부터 지금 저부터 그러면은 제 종목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엑세스바이오하고 바이오니아 이 두 종목을 지금 추천을 드렸는데요.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 진단 키트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4천억 시장 정도 이제 그 시장 규모가 되는데 시장에서 이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재무구조 자체를 보면은 무차입 경영 수준입니다. 보면은 총 차입금이 한 2억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이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단기적인 어떤 시세를 노리는 이런 전략도 좋습니다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황이 약간 불안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이 종목을 재추천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술적 분석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현 주가 수준에서 약간 이제 정체 국면을 겪고 있습니다. 정체 국면을 겪고 있는데 이걸 돌파를 하게 되면은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목표가 한 15,000원 정도까지 충분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정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 이제 바이오니아인데 지난주에 대창스틸을 추천을 드렸죠. 대창스틸은 제가 3,800원을 그 목표가로 제시를 했었는데 3,795원까지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오늘 보니까 더 올라갔습니다. 목표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이 났으리라 보고 있고, 새로운 종목을 이제 바이오니아를 제시를 하는데요.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분자 진단 시장에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중국 리주 제약하고 새롭게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특히 이제 유전자 증폭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신규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고, 간암 치료, 그다음에 폐섬유화 치료, 이쪽에서도 지금 치료제가 지금 치료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원천 특허 쪽에서는 약 20건 넘게 원천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을 약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도 이제 지금 엑세스 바이오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좋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암 치료제, 폐섬유화 치료제, 그다음 미국의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10대 제약사 리주 제약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내용들, 예, 이슈는 상당히 좋은데 재무구조가 다소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유념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그래서 제가 제한적으로 제시합니다. 9,400원, 예, 손절가 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두 종목 했는데요. 저는 그 LG화학하고 컴투스입니다. LG화학하고 컴투스인데,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유가와 연결돼가지고, 역시 이제 정유주와 같이 움직이는데, 그 부분 속에서도 이제 4분기에 실적을 바닥을 찍었다.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강조를 좀 드린 거고요. 지금 주가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잠깐 좀 보게 되면, 저희 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121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지금 차익을 실현해주고 나왔는데, 상당히 이제 박스권 속에서 저는 이건 트레이딩 매매 쪽으로 드렸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는 23만 원, 손절가는 21선이죠. 19만 1,000원. 여기까지 박스권으로 이렇게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은 컴투스를 드렸습니다. 컴투스를 드렸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지금 뭐 데스매치에서도 주력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또 좋은 수익률을 거뒀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데스매치에서 지금 IT 부품 중에 대장주인 슈피켄 코리아, 그 다음에 게임주 중에 대장주인 컴투스, 그 다음에 바이오하고 헬스 쪽에서 대장주인 하이로닉,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뭐 2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잘 가지고 뚝심 매매하셔도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다. 목표가는 제가 23만 원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분에서 보시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높다. 왜 이렇게 가격 좀 너무 높이 준 거 아니냐. 22만 원 목표가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의 흐름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목표가를 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1선 바로 밑에인 17만 원. 여기를 지키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운드 2까지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김선영 연구원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어제 8% 넘는 급락세를 보였던 WTI 국제 원유 가격이 오늘은 개장 초 3% 이상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라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내일 개장 전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뉴욕 증시 상승 개장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약 5.6% 실업률과 23만 5천 건의 비농업 부분 고용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용시장의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그리스와 유럽중앙은행과의 채무 관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증시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국채를 대출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리스 구제 협상과 관련한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 초 주요 종목들을 보면 세계 최대 제약업체 파이저는 일리노이주 기반의 주사용 약물업체 호스피라를 160억 달러, 주당 90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파이저는 3%, 호스피라는 35%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미티드와 빅토리아 시크릿 등을 운영하는 어페럴 업체 엘브랜스는 예상을 웃돈 4분기 실적과 함께 올 연간 전망을 상향 제시하면서 4%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원유시 주사 웨더포드는 원유가 하락을 이유로 전 직원의 9%인 5천 명을 감원한다는 소식에 현재 약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는 일본 시장 진출 계획을 내놓으면서 1.2% 상승세입니다.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유럽의 6개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는 바클레이스와 로이드 뱅킹 그룹의 장기 신용등급을 트리플 B로,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의 등급은 트리플 B 마이너스로 2단계씩을 낮췄고, HSBC와 스탠다드 차터스의 등급은 한 단계 낮췄으며, 도이처뱅크의 등급은 A로 유지했지만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S&P 측은 유럽연합의 은행 지원 규정 강화로 인해 이들 금융사들이 위기 시에 정부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면서 이 같은 등급 강등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1,000건이 증가한 27만 8천 건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29만 건을 하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예상보다 증가했는데요.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466억 달러를 기록해 380억 달러였던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말씀드린 대로 노동부의 1월 비농업 부분 고용과 실업률,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12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되고, 무디스, 알카텔 루센트, 메디슨 스퀘어 가든, 윌섬 트리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자, 목요일 마수열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편히 주무십시오.